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낙검수 무죄. 박근혜 대통령 후보 비방 혐의의 안도연 시인 무죄. 최종 선고는 연기. 1년에 정치적으로 민감했던 사건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최근 판결을 받았는데요.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자 새누리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이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 그리고 감정적으로 휩쓸려서 오판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물론 민주당은 즉각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2부에서 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각 당의 입장 듣고 여러분 판단을 해보시죠. 먼저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연결을 해보죠.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본 주제 들어가기 전에 어제 치러진 재보선 새누리당이 두 곳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역시 민생을 외면하면은 민심이 외면한다는 그 불변의 진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민생과는 관련 없는 이런 댓글이라든지 국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여야 간에 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예. 그런 문제 제발 좀 그만두고 대통령 선거 끝난 지 언제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라는 그런 요구가 이번 선거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런데 워낙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이 강세인 지역이어서요. 그 두 곳을. 그 두 곳 가지고 민심의 전반적인 거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과한 건 아닌가요? 글쎄 포항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세인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화성의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 총선 때 5%포인트 겨우 이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 원래 강세 지역이라고 하는 주장 자체는 옳지가 않고요. 그랬으면 5%를 겨우 이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총선 치를 때 5%밖에 못 이겼지만 1년 반 정도 지난 이 시점에 무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저희들 대통령 선거 때는 12%를 저희들이 이긴 지역인데 이번엔 거의 3배 갖고는 33%가 넘는 그런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민심이 그렇게 특히 그게 수도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서청원 의원 인터뷰 저희가 잠깐 했습니다만 울타리가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에서는 어떤 역할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선 당장 칠선 의원으로서 우리 당에 들어오시면 최다선 의원이 되고요. 아마 정몽준 의원님하고 두 분이 칠선 의원 두 분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정치적 역할과 비중을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또 의정활동의 경험도 있고 여야를 넘나들면서 많은 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요즘 경색된 국면을 풀어나가는데 여야 사이의 대화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로서도 이분 당연히 거론되는 상황이죠. 언론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만 본인의 의사는 아직 그렇다고 밝힌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주제로 들어가 보죠. 얼마 전에 나는 꼼수다 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았고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정책위 의장께서는 이걸 두고 인기영합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어요. 예, 그 당시에 사실 나꼼수가 한 인터넷 방송 내용은 명확하게 허위 사실이거든요. 허위가 다 판명이 되어서 확정 판결이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겁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인 것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터넷 방송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방송의 성격을 가진 것인데 거기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걸 무죄라고 한다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뭐가 유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감성에 휘둘려서 배심원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 그 당시에 제 언론 보도를 보면 한 150여 명 되는 방청객들이 거기에 같이 이 방청하고 있으면서 검찰에서 구형을 하니까 야유를 퍼부었다고 하고 또 거기 주진우 씨가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는 최후 진술할 때는 환호하고 박수도 보냈다고 하거든요. 근데 법정에서는 원래 이렇게 박수하거나 환호하거나 야유를 못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여론에 휘둘린다거나 감성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재판까지 하는 그런 상황인데 150여 명 되는 사람이 일률적으로 쫙 그렇게 하니까 그게 결국은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특히 그게 배심원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와 같은 형태로 법정에서 그렇게 야유를 퍼붓거나 박수를 하고 환호하고 하는 형태는
결국 이제 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에 대해서 어떤 그 감성에 호소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감성 재판이다. 역시 그 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배심원들만의 단독 판결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한 상식을 참고해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최종적으로는 법관이 판결 내리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법관이 판결하는 것인데요. 예. 이 법관이 판결한다고 하지만 편결한 결과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결은 편결이고 판결은 판결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편결한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게 되어 있고 법에도 편결과 다르게 판결할 때는 그 판결 이유를 판결문에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말로는 기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기소가 되는 것이죠. 영향을 받는다. 배심원들 영향을 판결에. 받는 게 법에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유가 지금 김기현 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말이 안 된다면 법관이 그걸 받아들였겠습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법관이 법을 적용하지 않았을까요? 글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1심 판결한 것이고 2심 판결이 이제 남아 있으니까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예. 누가 봐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허위사실이고 그 허위사실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온 동네에다 유포했고 특히 그 주진우 씨하고 또 김어준 씨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는 앞장섰던 분 아닙니까? 명확한 선거의 목적을 가지고 한 건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무죄라 그러면 더 유죄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뭐 유무죄를 이 자리에서 따질 수는 없을 테고 어쨌든 배심원도 거기에 따른 법관도 감성에 휘둘렸다. 이런 말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최근에 박 대통령 비방 혐의 받고 있는 안도현 시인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은 것. 물론 최종 선고는 지금 미뤄졌습니다만 그것도 같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 그 사안의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더 심각한 문제요? 문재인 후보가 그 법정에 가가지고 배심원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를 갖고 갔던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특히 방청석에 앉아 있었던 들어가기 전에 예. 이 안도현 씨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국민신이고 노벨 문학상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재판에 회부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예. 거기에 아주 좀 표현을 듣기에 좀 그런 표현까지 쓰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옹졸하다 이런 표현까지 써서 법정에 들어가셨는데 예. 그 앞에서 그렇게 하니 그 앞에 딱 앉아 있으니 그게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잖아요. 일국의 대통령 후보를 지내셨던 분이고 국민의 거의 절반 가까운 지지를 받으셨던 분이 그런 정도의 공적인 활동과 사적인 활동을 구분 못하고 거기 가시는 것이 그게 옳은 행동인가? 저는 그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든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한 것도 그 판결 결과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만은 이제 판결이 11월 초에 선고된다고 하니까 예.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난 대선에서 야당 지지했던 사람이고 또 문재인 후보가 문재인 의원이 그 자리에 방청을 했고 이런 것들이 감성적으로 배심원들을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국민참여재판의 의미 자체를 훼손하는 거고 국민들 무시하는 태도 아니냐. 국민들이 그 정도 가려낼 수 있는 배심원들이 그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왜 모욕을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국민참여재판을 처음 도입할 때 저는 반대했던 사람이고요. 판사 출신이시죠, 의장님? 예, 2005년도에 도입된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 도입할 때부터 제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셨어요?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좁은 땅, 학연, 지연, 혈연도 다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이게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경우에 과연 배심원들이 정말로 이 독립해서 할 수 있을까? 학연, 지연, 혈연도 연결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배제할 수 있는 과연 수단이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있고 예. 거기다가 우리 헌법에 의하면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민에게 권리로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이게 사실은 우회적으로 좀 침해한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려면 예. 헌법을 먼저 고쳐서 그것을 헌법에 합치도록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헌법에서는 법률에 판사에 의해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예.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판사가 아닌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되는 결과가 나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마지막 최종 선고는 판사가 내리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의견은 참조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는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논란이 있다는 것이 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우회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그 말씀 드린 이유는 결국 헌법을 고치지 않은 상태로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계속 운영하는 한은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법률로 살 수 있는 제한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는 반대했던 것인데 어쨌든 이제 법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그 어떤 이 뭐 선거와 관련된 범죄 같은 경우 대표적이고요. 또 법률적으로 아주 복잡한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같은 것이 그 뭐 이게 과연 공정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또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특히 이제 국민참여재판은 그 피고인이 그 신청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야 되는 것이 피고인이 안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겠다 한다 하더라도 판사가 봤을 때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또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본인의 신청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따라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떤 것들은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범죄와 같은 것은 자신이 지지했던 정당에 따라서 결과를 다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선거범죄. 특히 그 배심원의 그 배제 사유가 있습니다. 가령 뭐 친척이었다거나 피해자 측하고 뭐 이게 정인되었다거나 이런 거는 배심 자격에서 배제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정당 소속인지 여부는 배제의 사유도 아니고 또 어느 누구를 지지했는지 여부를 물어보지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지했던 후보에 대한 뭐 일이 있으면 그 후보에 대해서 무조건 일종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 의장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고요. 민주당의 입장도 들어야겠죠. 전해철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들으셨죠? 그러니까 정치 사건도 국민참여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낙검수 무죄 판결 이거 납득할 수 없다. 인기 영합적인 판결이었다라는 건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것은 맞지 않고요. 일단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했던 취지는 국민의 법 감정과 의식을 재판에 반영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 해서 다 배제한다는 것은 일단 건전한 국민의 법 감정 상식 판단을 무시한다고 보입니다. 국민 무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맞지 않고 특히 참여재판의 제도의 취지에도 이와 같이 일부 정치적 해석에 의해서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김정책위 의장이 예로 든 것이 낙검수 판결을 하는데 방청객들 150명이 무슨 이제 뭐 누가 얘기를 하면은 야유를 보내고 또 누가 얘기를 하면 환호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감성을 계속 자극했다. 이것이 배심원도 움직였고 결국 법관에게도 부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당시 재판 법정은 소송 지휘권에 의해서 잘 정리가 돼야 될 문제고요. 실제로 관련 법률에서도 이 배심원 자격이라든지 선정 절차 등을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걸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보는 건가요? 일종의 풀을 만들어서 검사, 변호인 등의 다 의견을 받아가지고 배제할 사람, 신청자 중에서도 또 왔던 사람 중에서도 배제할 사람은 또 배제하고 그래서 이렇게 절차와 규정에 의한 참여 재판을 지금 단 하나의 이유거든요. 정치적인 견해가 틀리다. 그래서 배제하는 것은 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이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학연, 지연, 혈연으로 연결된 우리나라 같이 좁은 곳에서 과연 이 재판이 가능한 건가? 김기현 정책위 의장은 이제 판사 출신이신데 애초부터 이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하셨대요. 그러면 이제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2007년에 저희들이 이제 참여재판을 실시했던 이유가 일종의 사법개혁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국민들이 좀 더 참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감함으로 인해 가지고 법 질서에 대한 오히려 준수 의지를 높이자 이렇게 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고 또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제도가 국민 참여 재판이거든요. 이게 이제 정착 단계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안 돼서. 그런데 벌써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특히 제가 자꾸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이유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지금 참여재판의 그
참석 실질률이, 그러니까 실제로 참석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그것은 그러니까 참여재판에 참석한 사람들이 예. 일단은 이 참여재판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권고적 효력만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참여재판의 결과가 의견 다른 제시 결과로 정도죠. 가버릴 예. 수도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인 기소력이 있어서 사실 참여재판 그 배심원들의 판단이 최종적인데 저희들은 권고적 효력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 배심원들이 이 몰입해서 또 중요성을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참여 재판 자체를 지금 취지를 흔드는 태도는 옳지 않다. 그것도 정치적인 그렇습니다. 이유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사실 일상의 생활 중에 여기 참여해서 재판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예. 어떤 국민이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도 자체를 흔드는 어떤 시도나 이야기는 정말 맞지 않다. 지금 청취자 4519님이 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배심원제가 안 된다 하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판사들은 어떻습니까? 판사도 학연, 지연, 혈연 영향 받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배제 결정 사유에도 공범관계 있는 피고인이라든지 또 피해자와 관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배제 결정 사유를 다 설치를 해놨었거든요. 예. 일각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정치 관련 사안만 배제하면 어떠냐. 왜냐하면 배심원들 중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어느 정당 지지인지 그리고 어느 후보 지지인지 이런 거는 배제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정치적 사건은 이 배심원 성향에 휘둘릴 수 있다. 이런 주장. 첫째는 정말 그런 주장은 국민들의 판단을 무시한다고 봅니다. 과연 국민들이 투표와 선거했을 때 나왔던 표심과 예. 실제 오랜 시간 그러니까 많은 자료도 주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명예훼손이라면 이 명예훼손의 법리 또 여기에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검사나 변호인들한테 충분히 주어집니다. 자료가 충분히 주어지고 토론도 하고 이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수시간 동안 여러 시간 동안 하는 거거든요. 밤늦게까지.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국민들이 건전한 법 감정과 상식으로 판단한 것을 가지고 예. 이것은 그 국민들이 정치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예단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은 정말 그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똑같은 말씀 이번에 아까 전주에서처럼 일부의 그 정치적인 성향을 보여서 이것에 대해서는 믿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유사한 사건이 그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그건 유죄로 나왔었는데요. 예. 그거는 박근혜 그 당시 이제 후보를 비방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그 사건의 경우에도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부산에서 했기 때문에 맞지 않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이야기를 그때는 왜 얘기하지 않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재인 의원이 재판 방청한 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뭐 이런저런 비판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방청이고요. 실제로 많은 경우에 갑니다. 관련이 있거나 이제 정치인들이 뭐 어느 경우에는 국회의원 분들이 20-30명 분이 가기도 하고 하는데 예. 제가 자꾸 강조한 바와 같이 다만 방청한 것을 가지고 그 배심원들이 그 모습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배심원들의 명예를 저는 심각히 훼손한 거다. 역시 국민 무시다. 명예훼손이다. 이런 말씀까지. 예. 알겠습니다. 전해철 의원님. 예. 한 1분 남았는데 제가 이 질문 잠깐만 드릴게요. 오늘 주제 아닙니다만 어제 있었던 재보선 결과 민주당이 패배를 했는데 그냥 패배가 아니라 압도적인 표차로 이거 지고 말았습니다. 예. 새누리당에서는 이건 민생 챙기라는 민심의 소리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은 이제 그 두 군데 지역이 사실 그 새누리당이 우세한 지역인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사실이고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쟁에 계속 이 민주당이 정쟁으로 치닫고 대선에 대해서 뭐 새누리당에서 이제 불복한다 얘기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심이 지금 여기서 등 돌린 거다. 이런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제 국정원이나 극기안에 이제 국방부까지 됐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저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미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민생과 경제 또 이런 부분이 민주주의 성숙도 크게 보면 어떤 사회적 인프라라고도 생각을 하죠. 예. 이런 부분이 같이 하지 않고 이 잘 되는 나라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완벽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아서 예. 당연히 그 민주주의 회복이 필요하고요. 또 그게 뿐만
정책뿐만 아니라 민생에 대한 것도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예. 이런 어떤 민주당의 주장이 전혀 대화의 대상이 되지 않다는 거, 아무런 소통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의 반응까지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주당 전해철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